네, 안녕하세요. 근데 축구 보셨죠? 뭐 다 보셨겠죠, 그죠? 네. 근데 글쎄요. 그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서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막 비겼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 황의조 그 이길 수 있었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그래도 골대에 두 다리나 때리는데 골대를 맞고도 골을 안 먹었으니까 막 다행이가 아니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겼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안 됐다, 질 뻔했는데 잘 됐다, 그죠? 뭐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경기였는데, 뭐 축구는 그렇다 치고 오늘 시장은 왜 이래요, 그죠? 축구는 어젯밤에 축구 보면서 워낙 그 치킨 먹고 맥주에다가 힘을 쓰더라고, 악을 쓰느라고, 그죠? 힘을 다 썼는지 맥이 빠졌는지 시장은 의외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루한 모습입니다. 아마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써지지? 아, 이게 다소간 문제가 있는 시츄에이션이 생겼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 펜이 잘 안 쓰지네요. 예. 잠깐 지금 펜을 제가 해봐야 되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펜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래서 그런지 축구 보느라고 힘을 다 빼서 그런지 시장은 의외로 재미없습니다. 3포인트, 그죠? 3포인트의 하락세로 끝났고요. 외국인이 좀 샀다. 외국인 사실은 오늘 산 것도 아니고 아침에 좀 팔다가 사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뭐 적극적인 매수세도 아니었고, 기관도 매수했습니다만은 역시 적극적인 매수세도 아니었고, 시장의 방향성도 그다지 뚜렷하게 볼 수 없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올라봤자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떨어져봤자 많이 떨어지지도 못했고 그냥 좁은 범위안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굳이 핑계를 댄다면 어제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축구 보느라고 힘 빼서 오늘은 하루 놀았다가 되는 거고요. 좀 더 폼나게 말한다면 현재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죠?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움직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한다면 아직까지 조정 파동, 제가 내내 주장하는 지금이 야 우리 4번 파동 아닌가, 그죠? 또 사라 그럽니다만은 여기가,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아닌가. 올랐습니다만은 어제 며칠 올랐습니다만은 올란 걸 가지고 새로운 5번 파동 또는 상승 파동의 끝자락이 출발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셀레버리지 않느냐,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4번 파동이니까 길게 다소간 좀 뭐 삼각형 정도로 나타날 공산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4번 파동에서는 삼각형이 자주 나타나니까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시장은 뭐 별 볼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찌되었든 시장은 뭐 재미없는 그런 지루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하게 시장에 대해서 별로 바랄 것도 없죠. 그죠? 뭐 하루 주가가 별 볼이 없이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오늘 3포인트 하락세로 보였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낙관론을 접고 틀렸다, 오늘부터 우리 상승할 거다,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뭡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뭐 지금의 파동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어제 현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40일 변화일 그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따져봐가지고 40일 변화일 아직 멀었으니까 변화일 전까지는 뭔가 시장이 지루하지 않겠냐는 이론도 되는 거고요. 약간 일목으로 보든 뭐로 보든 간에 시장이 뚜렷하게 뭔가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그 모양 그 꼴로 움직이고
시장에 대해서 뚜렷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존의 방향을 바꿀 생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고요. 뭐, 그렇죠. 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기로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하형 꼴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바운다리에 있는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길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똑같이, 그죠?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움직이고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메이드. 참, 그놈의 가상통화는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그 뭐였습니까? 미국의 FTX가 망가지면서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대한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관심 없죠? 그죠? 시장이 있고, 옛날에 과거에 비트코인 잘 나갈 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없네. 이건 별로 없습니다만, 잘 나갈 때 하더라도 막 난리가 나고 막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요새는 완전히 뭐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시장의 관심사에서 그냥 뭐 잊혀진 계절이죠. 잊혀진 계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 그래가지고 뭐 괜찮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잊혀진 계절입니다. 10월달은 지났습니다만은, 10월달은 지나갔으나 11월달이 되었어도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죠. 10월의 마지막 달입니까? 완전히 뭐 잊혀진 계절이야. 재미없습니다. 이거는 가상통화에 대한 일방적인 그 낙관론, 그죠? 가상통화의 일반적인 낙관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저는 근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가상통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어차피 이 시스템이 지금처럼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 정보가, 여러분들 계좌 정보가 은행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은행 컴퓨터가 망가져 버리면 우리의 돈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카카오의 먹통 사태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그 서버가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센트럴라이즈 된 시스템에서 소위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대로 소위 블록체인으로 해서 정보들이 각각의 고리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 그 보관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필요하고,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내 컴퓨터에 조그마한 메모리 일부를 갖다가 블록체인에 빌려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자산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내 메모리도 들어가는데, 그 메모리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비트코인 외에 온갖 어중이 떠중이 는 소위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뭐 소위 말해서 엉터리 같은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메이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위믹스가 거래량 조건을 충족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거래량 조건에 충족에 들어가는 게 담보로 들어간 것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 니네들 거래소에 계산한 게 잘못됐다라고 위메이드가 주장하고는 있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거래 상장 폐지되면서 이때까지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그 온보딩을 하고 게임업계에서 온보딩하고 하려는 전략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게임
관련 종목들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장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죠, 그죠? 뭐 재미없으니까 시장 이야기 별로 할 게 없고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 LG전자고 뭐 카카오고 네이버고 일일이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슬슬 하나씩 좀 더 심도 깊게 차근차근 살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종목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오늘 오래간만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을 위주로 해서 이런저런 종목들을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뭐 변동성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라든지 하나씩 보긴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 별로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은 자, 변동성 지수는 빠지다가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여기를 갖다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은 좀 더 변동성 지수가 떨어질 만한 룸이 있어 보이죠, 그죠? 이만큼은 그죠? 있어 보이죠.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가능한 룸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공산이 높은데 반면에 그럼 변동성 지수가 어디가 바닥인지 아닌지 어찌합니까? 우리로서는 정가이보도 뭐가 있습니까? RSI겠죠. 그죠? RSI가. 그죠? RSI가. 전에도 이렇게 RSI 제가 지금 펜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과거에 쓰던 이게 뭡니까? 직선으로 되는 그 펜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소간 불편하고 글을 잘 못 쓰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자, RSI가 바닥에서 30선 위에서 올라갈 때 30선 위에서 밑으로 올라갈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바닥일 거다. 변동성 지수가 바닥일 거다. 오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의 RSI가 지금 이제 이 순간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30 밑에 있지 위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과거에 3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가 매수 신호였던 것처럼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세로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동성 지수가 위로 올라설 때 그때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변동성 지수로 본다면 뭐 내일이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면 그죠? 주가가 오르면은 변동성 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RSI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변동성 지수로 본다면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뭐 지금 당연히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떨어졌다고 올라가더라도 조만간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만은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변동성 지수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뭐 기존에 제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죠? 기존에 제 신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위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은 지 생각이 틀릴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생각을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 또는 또 뭡니까? 소위 인지부조화 뭐 이런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로 봐서는 변동성 지수도 좀 반등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살짝 밀리면서 당장 급등하기보다는 좁은 범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형을 그리면서 4번 파동의 움직임을 이어가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예, 황 대리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갔지? 여기인데요. 자, 3. 이게 C파잖아, 그죠? 자, 여기가 A파죠.
자, 여기가 3316이야. 16이야. 자, 여기가 A요. 그죠? 여기 A죠. 여기가 B죠. 오케이? 자, 여기가 C야. 자, C니까 A는 세파로 A, B, C로 만들어지고 B도 A, B, C로 만들어지지만 C는 5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C 네모 1번 요 보이죠? 그죠? 여기가 네모 2번. 그죠? 그 다음에 네모 3번 여기죠. 네모 3번은 1, 2, 3, 4, 5로 만들어지니까 네모 3번 맞죠? 여기가 네모 4번.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게 네모 5로 봤는데 네모 4가 끝나고 지금이 네모 5로 가봤는데 그전에 제가 주장하기 어떻게 주장했냐니까 이거 네모 1, 네모 2, 네모 3 여기까지가 네모 4라고 봤죠. 그죠? 네모 4.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네모 4가 끝나고 한 번 더 떨어져야 네모 5의 마지막 네모 5의 1, 2, 3, 4, 5가 될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1, 2, 3, 4가 되려면 1번 파동의 바닥하고 4번 파동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였죠 이게? 2200 얼마였죠 이게? 2431이었던가요? 2431을 넘어서는 순간에 4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1, 2, 3, 4 하는 파동 계산이 틀렸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럼 뭐야? 여기가 3이 아니다. 그럼 이게 뭐고? 여기 이 바닥이 2134라는 게 뭐야? 결국은 과거에 다시 돌아가서 C에 네모 1, 네모 2, 여기가 네모 3, 네모 4, 그리고 2134가 네모 5의 3이 아니고 아예 네모 5의 5라는 거죠. 네모 5의 5다. 그러면 네모 5의 5의 끝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C에 1, 네모 1, 네모 2, 네모 3, 네모 4, 네모 5 끝났으니까 C 끝! C 끝! 다시 말해서 3316부터 출발했던 파란반장한 하락세가 2134로 끝! 어제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여기서부터 1439부 출발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의 산하의 상승파동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매길 때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였잖아요. 그죠? 그죠? 상승파동이잖아요. 하락파동이잖아요. 그죠? 하락파동. 근데 그 이야기 했죠. 이까지 상승파동이 아마 얼마였더라? 이렇게 계산 잊어먹었습니다만, 이 상승파동이 2134가, 이까지가 몇 프로쯤 되느냐니까, 몇 프로? 67%쯤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조정파동을 받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제 조정파동 끝. 여기까지가 상승파동이 여기까지 조정파동 끝. 지금부터는 뭡니까? 상승파동이 출발되는 거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 이론이 맞으려면, 그 주장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니까 그 주장이 맞으려면 혹시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여기가 네모 5인데 여기로 네모 5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모 5의 1, 네모 5의 2 그러면서 재수 없이 여기다 그려볼까요? 주봉으로 봐서. 자, 여기가 아까 여기가 네모 4였죠, 그죠? 제가 네모 4였어요. 여기가 네모 5라고 주장하는데, 그죠? 네모 5라고 맞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이고, 여기가 하락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네모 3이고, 그죠? 네모 4고, 네모 5라고 주장하는데, 혹시나 우리의 생각이 틀려서 여기가 네모 5의 끝이 아니고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여기가 네모 5의 여기가 네모 5의 1이고 여기가 네모 5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될 가능성도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그야말로 정말 뭡니까? 소위 말해서 최악의 스토리. 여기 이게 2134를
2134를 바닥으로 받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줄 긋듯이 이까지가 상승 파동이고 이까지가 조정 파동이고 지금부터는 상승한다고 봤는데 그게 재수 없이 5의 1, 예? 그러니까 이게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로 쳐박힐 확률. 은 없나? 그래서 이게 아니려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째야 되느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 이런 놈이 여기가 1 내렸죠. 그죠? 그리고 2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혹시야 재수 없으면 이런 스토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3, 4, 5 이런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이 2라는 놈이 1번 파동의 출발점 위로만 싹 올라가 버리면 이게 1인 줄 알았는데 이게 2인 줄 알았는데 2가 꾹꾹꾹 올라가더니 1번 파동의 출발점 위로만 싹 올라가 버리면 이거 2 아니네 1 아니네 그죠?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거죠? 이제 요걸 주장하죠.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54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줄이 맞습니까? 요게 2546만 올라가면 막 넘어가면 뭡니까? 근심 끝 상승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비파일 확률. 지금 대리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A, B, C 왔다 이거야. 그죠? C 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지우고 봅시다. 이런 말씀이죠. 자, A, B, C.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까지가 저충격 파동이고, 그죠? 이까지 저충격 파동이니까 이까지가 조정 파동이다. 조정 파동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인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가 C이지만, 이 A, B, C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커다란 A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게, 커다란, 더 크게 쓰자. 커다란 B이고, 그 다음에 또 도당장장 떨어지는 한 C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 조정 파동의 A 파동 1B에 불과하고 A 파동 안에 1번 파동, A 파동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것은 현재 우리는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C 파동이 될 확률. 또 있네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정 파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재수 없으면 A, B, C 오고 여기가 네모 A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네모 B이고 그죠? 큰 B. 이게 큰 A이고 이게 큰 A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큰 B이고 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큰 C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지금 일각했어요. 어제인가요? 어제 맞죠? 현수님께서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느냐, 중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느냐. 그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바닥이 온다. 그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바닥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제 의견은 어떠냐라고 하셨길래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바닥이 올 거다. 진짜 바닥이 더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말해서 그건 님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그 논리가 이런 논리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까지가 상승 파동이었다는 거죠. 그죠? 1439부터 3316까지가 상승 파동이었는데, 이 상승 파동 맞잖아요. 그죠? 상승 파동이죠. 이 분명히 조정 파동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조정파동이야. 근데 조정파동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바닥이 2134가 이 상승폭의 67% 정도를 조정했어요. 3분의 2 정도를 조정했어요. 3분의 2 정도. 상승폭의, 이 전체 상승폭의 3분의 2 정도를 조정한 거예요. 2134가.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이 조정파동이 뭡니까? 상승파동에 3분의 2 이상을 조정받으면 밑으로 75% 이론적으로 본다면 66%가 아니고 67% 아니고 80%도 되고 75%도 되고 99.9%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이지만 경험상으로 봐서 얘가 이 바운다리를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67% 마저 조정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거는 이걸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얘가 2134만 넘기면은 이제는 올라간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틀리려면, 이 이론이 틀리려면, 우리 이 주장이 틀리려면 어찌 되느냐. 일봉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요거죠. 이건가요? 이거 어디 갔지? 요거죠. 요거죠. 2700, 요 레벨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지금 말씀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승 파동의 주장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맞으려면 어찌 되느냐? 당연히 이걸 넘기면 되는데, 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249는 넘겨야 될 거다. 왜? 이거는 지금 우리가 1번 파동으로 보고 2번 파동으로 보고 여기를 3으로 보고 여기를 4라고 보고 있으니까 4번 파동다 하면은 4번 파동은 분명히 3번 파동 꼭지를 넘어갈 거니까 이건 5가 될 거다. 5는 분명히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 5번 파동으로 생각되는 파동이 2249, 2499, 2500 바로 밑에 요 제가 길게 쭉 긋고 있는 2599를 넘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2431을 2540 요 레벨을 넘기는 거는 상대적으로 2546을 넘기는 건 쉬울 것이고 요거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낙관론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상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금 뭐라고 봤냐니까 이상희님은 지금 우리 기간상으로 봐서 그죠? 여기 뒤까지가 대략 한 16개월 정도 됐고요. 기간이 그죠? 대략 한 16개월 정도 16개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16개월 정도 되니까 두 개가 비슷하니까 대략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이론이 없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요. 조정이 길 수도 있는데 길어질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16개월로 봐서는 여기를 조정이 너무 빠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이런 거는 엉터리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까지 조정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왔다가 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상승 파동에 비해서, 그죠? 이 상승 파동에 비해서 이 조정 파동을 보인 기간이 너무나 어떻습니까? 짧죠, 그죠? 너무나 too short, 너무 짧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이 조정 기간이다 보니 상승 기간이 비슷하고 조정 기간이 비슷하니까 기간상으로 봤어도 이제는 충분히 올라갈 만할 거다입니다. 대리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큰 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큰 B이고 큰 B이고 그 다음에 큰 C가 될 가능성이 100%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에 주식시장에 절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뭡니까? 그 사우디가 예?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절대 못 이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겼잖아요. 그렇습니까? 랭킹 소위 그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은 소위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사우디가 이겼잖아.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은 일본하고 독일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일본이 독일 이겼잖아요.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이겨야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이겨야 되는데 걔들 골도 못 넣, 우리나라 골도 못 넣었잖아.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긴 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야기합니까? 확률을 이야기하죠, 확률.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높은 브라질이, 그죠? 피파 랭킹 높은 브라질이 피파 랭킹이 낮은, 뭐라 그럴까요?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쉽게 깰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파 랭킹 1등인 브라질하고 피파 랭킹이 100위권 바깥인 베트남하고 붙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당연히 브라질이 이길 거야. 하지만 100% 브라질이 이길 거야가 아니죠.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찌 되노?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대인이 말씀할 대로 그럴 확률은 없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찌 되노? 일단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니까 일단은 기간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승 파동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을 여기 보니까 여기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3번 파동이고, 얘가 4번 파동이고, 올라가서 2499를 넘기는 파동이 나타나면서 5번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2546을 깨면서 여기가 큰 1이고, 5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큰 5의 2라는 시나리오가 사라지게 된다면, 너무 끝까지를 커다란 A로 보고, 커다란 A로 보고, 이걸 갖다가 커다란 B로 보고, 다시 한번 커다란 C로 보는 그런 비관론은 너무 성급하지 않냐, 너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각에서 내는데 다시 한번 바닥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비파동인데 짧게 나타나고. 근데 이게 B라면 보세요. 쭉 보겠습니다. 오늘 편을 쓸 수 없어가지고 불편하네요. 자, 그 주장 따르면 여기가 A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A야. 그죠? 여기까지 A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스몰 a, 스몰 b, S1, 2, 어딘가 3, 4, 그죠? 5 이래 와가지고 얘가 왔다 이게. 우리는 끝났다고 보는데 얘가 A라 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걸 B라 해. 그러면 B라고 해. 하더라도 설령 B라고 할지라도 이게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짧잖아요. 요만큼을 B라고 보기에는 이 기간보다 짧잖아. 안 그렇습니까? 요 기간보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B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설령 B라고 할지라도 이게 B가 A, B에 B, B에 C 이렇게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처박힐 때는 처박히더라도 이거 여기서 예서 말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 RSI가 주봉이긴 합니다만 RSI도 아직까지 주봉상 RSI가 5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RSI가 따인다. 우리가 이 정도 있는 거야. RSI로 본다면 이 정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쯤 있는 거예요. 이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RSI가 70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팔아라 하고 조정을 보일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RSI가 이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이만큼 올라간 게
설령 우리가 큰 B로 볼지라도, RSI가 이까지 올라간 게, 이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큰 B의 A가 되는 거고요. 스몰 A가 되는 거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이게, RSI가 팔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락을 해서 떨어지는 여기가, 이게 큰 B의 A 다음에 여기가 큰 B의 스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B 파동이라 할지라도 A, B, C로 나타날 거니까 A, B, C로 나타날 거니까 그 다음에 C가 또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큰 A, 네모 A 그 다음에 큰 네모 B 다음에 큰 네모 C가 있으면서 오당창창창 쳐바뀌는 꼴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우리 여기 이 움직임을 갖다가 벌써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B고 따라서 조만간 이렇게 여기가 B처럼 다시 여기까지가 A고 A 그래서 A, B, C 왔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B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일질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요거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뭐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B인지 아니면은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 끝 여기가 1이고 2고 뭐 3이고 하는 상승 파동인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2534도 넘어갈 것이고 그죠? 일목으로 봐서 구름도 넘길 것이고 기준수도 넘길 것이고 후행스핀도 캔들 넘어갈 것이니까 상승 파동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상승 파동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B였네 는 판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때 가서 또 지금 현재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때 가서 좀 되면 뭔가 주봉에서 RSI가 팔락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팔락을 하거나 뭔가 신호가 있을 거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신호도 없이 RSI가 5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기간상으로 봤어도 이제 겨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달랑 9주 지났네, 8주 지났는데, 여기까지가 상승파동 끝,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B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A인데, 이만큼이 B고, 그 다음에 C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면,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대충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에 대답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B인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B인지 이게 1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끝났다고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건 말이야 엉터리다. 설령 이게 네모 B랄지라도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지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에다가 위쪽으로 보는 쪽에다가 베팅해도 되지 않냐. 이까지 우리가 잘 파동을 잘 세워왔으니까 이거 잘 세웠잖아요. 그죠? 잘 세워왔으니까 지금부터 설령 이걸 A라 할지라도 이걸 설령 B라 할지라도 기다려도 더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금 여기서 예서 말 수는 없을 것이다. 됐습니다. 정복해야 되는데. 예.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그리면 요거를 그리면 뭐가 좋으냐니까 계속해서 어제 내일 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대로 그리는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그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다고 한 게 그대로
남으니까 재밌죠. 어제 제가 환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올라가다가 그려놨잖아. 올라가다가 구름에 걸려가지고 내려갈 기야. 그죠? 지금 제 줄 건 그대로 지금 우리 환율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죠? 줄 건 그대로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내렸습니다. 제가 간밤에 어제가 좀 사실 많이 빠졌죠. 그죠? 어제 24원인가 빠졌고요. 어제가 많이 빠졌고, 오늘은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법도 했는데, 오늘도 어제에 비해서 또 빠졌고요. NDF도 활발하지 못했고, 뉴욕 시장도 없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근본적으로 하락세이다.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이다 보니, 달러가 근본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냐. 유로, 지금 거의 이제 옛날에 1대1 밑으로, 1 밑으로 헤매던, 페리티 밑으로 헤매던 상황에서 이 뭡니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줄 건대로 그대로 가고 있네. 그죠? 앞으로, 그 다음에 넥스트 타겟이 됩니까? 이거죠. 그죠? 이 정도가 넥스트 타겟이죠. 일단, 구름, 여기 정도가 퍼스트 타겟. 일단, 구름 위로 올라갈 때 팽팽한 부분, 이 정도가 첫 번째 타겟. 이 정도 달성했죠. 그 다음 타겟은 뭡니까? 여기가 타겟이 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물론 당장 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내내 구름 밑에서 그야말로 압박과 서름에서 정말 참담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1.2 하던 유로가 얼마까지 갔어요? 0.95까지 갔네. 96까지 갔네. 이렇게 잡아꼈으니, 이제는 설령 이게 B랄지라도, 반등일지라도, 지가 그래도 하락한 것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로가 올라가면, 유로가 달러 인덱스의 거의 60%를 차지하니, 유로가 올라가는 만큼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엔화도 한때는 150까지가 152, 1.9가 가면서 완전히 뭐 150, 160 뭐 그런 이야기 하더니 지금은 어느새 기준선 무너뜨렸고 처박혀 가지고 그죠? 구름 근처까지 달랑달랑했다가 드디어 구름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죠. 그죠?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로란다. 달러 엔도 보다시피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 그죠? 여기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조정을 보일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달러 엔은 떨어지고 유로는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0이어 금리 10년 네. 10이어 T노트입니다. 트레저리 노트입니다. 그죠? 트레저리 노트. 어떻습니까? 일드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제 제가 지금 오늘 펜이 없어서 잘 못 씁니다만은 현재 금리 떨어져, 기준선 떨어져, 전환선 떨어져, 전환선 기준선이 서로 교차했어. 그죠? 그러고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가 더 빠져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게임 끝이죠. 상승 추세가 뭐로 하락 추세로 바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게 금리에 대한 수요, 금리가 높게 주니까 금리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달러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니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달러 엔도 떨어지고 유로는 상승하고 달러 대 원화 화들도 떨어지고 있죠. 이게 우리로서는 뭡니까? 주식으로 봐서는 호재야 악재야. 그죠? 당연하죠. 호재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당장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WTI입니다. 그죠? WTI입니다. 우리가 WTI를 거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유를 거래하지 않습니다만은 원유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물가죠. 그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재정적자가 난 것도 유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130달러씩 가고 막 비쌌기 때문에 이게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펙이 어쩌니, 뭡니까, 러시아가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락세잖아요. 그죠? 근본적 하락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가가 떨어지니 물가는 최소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금리에 대한 FOMC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물가가 잡겠다는 그런 전략이 다소간 좀 완화될 수 있겠다. 그죠? 완화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